회장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아들을 치려는 남자, 그의 선택은 진심일까 관기일까? 모든 게 예상과 달랐습니다. 장미애가 주총에서 기권을 선언한 순간 독고탁은 처음으로 심장에 균열이 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4.9%의 지분은 숫자에 불과했지만 장미의 선택은 독고탁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렸다는 확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독고탁이 분노로 집을 나섰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복수를 결심하며 조용히 다시 시작할 타이밍을 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첫 타깃은 오강수였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유지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도 꼭 해두세요. 이제 독고탁의 관계 어린 복수가 시작됩니다. 장미애는 죄책감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기권이라는 선택은 단순한 중립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독고탁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회장 자리에 대한 집착이 술도가와 가족 모두를 위협하고 있다는 현실을 마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두려웠습니다. 독고탁이 그 어떤 방식으로든 오강수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불안은 그녀의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장미애는 수없이 전화를 걸었다 끊었고 결국 떨리는 손으로 다시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달리 낮고 불안정했습니다. 강수야, 조심해야 해. 탁이 뭔가를 꾸미고 있어. 오강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장미애가 평소처럼 돌려 말하지 않았다는 것, 직접적으로 조심하라고 했다는 것은 그만큼 위태롭고 급박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시각 독고탁은 한강 근처의 외진 도로에서 차를 멈춰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과거로, 현재로, 다시 과거로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신라주조를 인수하던 날 직원들이 박수를 보내던 장면, 술도가 형제들을 하나씩 무너뜨리며 얻은 권력, 그리고 지금 아무도 남지 않은 현실. 독고탁은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실패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실패의 원인을 자신이 아닌 배신자들에게 돌렸습니다. 장미애는 가족을 팔았고 오강수는 자신을 밀어내며 정의를 가장한 반항을 이어갔고 심지어 독고세리마저 끝내 자신의 편에 서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를 맹수처럼 날카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차에 올라타며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첫 타깃은 오강수였습니다. 회장 자리에서 밀려난 것도 세상의 조롱을 받게 된 것도 모두 강수 때문이라는 그릇된 믿음은 이미 분노와 증오로 굳어졌습니다. 그는 오강수가 근무하는 본사 앞에 도착해 차를 대고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핸드폰을 꺼내 짧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회사 앞이다. 잠깐 얘기 좀 하자. 강수는 메시지를 보고 의아해했지만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면 돌파를 택했고 그 결정이 모든 사건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강수가 본사 정문을 나서는 순간 독고탁의 손이 핸들 위로 움직였습니다. 심장은 쿵쾅거렸고 눈은 강수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조차 자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이걸 해야 하나? 그의 발은 브레이크와 엑셀 사이에서 망설였지만 결국 그가 밟은 것은 엑셀이었습니다. 차가 울부짖는 소리를 내며 앞으로 돌진했고 강수는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눈앞에서 차는 멈춰섰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은 것은 분명 그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마지막 순간 양심이 그의 발을 붙잡은 것이었습니다. 강수는 바닥에 넘어진 채 숨을 몰아쉬었고 독고탁은 핸들에 이마를 기대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깨는 규칙적으로 들썩였고 얼굴은 이미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강수는 천천히 차문을 열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살기 어린 표정은 없었고 그 대신 무너져 내린 인간 한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강수의 말에 독고탁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강수야. 그 한마디는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릴 만한 말이었습니다. 독고탁은 단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는 건 지금이 단순한 위기나 감정의 폭발이 아닌 붕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강수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제서야 독고탁의 눈빛 속에서 진심을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비열하고 음흉했던 그 눈빛이 아니라 상실과 자책, 그리고 뒤늦은 후회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긴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장미애는 강수의 전화를 받고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독고탁이 강수에게 해를 입혔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강수의 목소리는 뜻밖에도 차분했습니다. 엄마, 탁 회장님이 울고 있었어요. 장미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수없이 원했던 장면, 그가 후회하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상상했지만 막상 현실이 되자 그 눈물의 의미가 두려워졌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무너져버린 자신의 인생을 앞에 두고 잠시 약해진 것일까? 장미애는 그 답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독고탁은 홀로 집으로 돌아와 술 한 병을 꺼냈습니다. 거실 조명도 켜지 않은 채 텅 빈 공간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무언가를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
그리고 그 뒷면에 손으로 적은 문구 한 줄이었습니다. 강수는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사람이다. 그 메모는 죽은 독고탁의 형이 남긴 유언이었습니다. 강수는 독고탁의 조카였고 독고탁은 끝까지 숨겨야 할 진실을 껴안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진실을 밝힐 것인지 아니면 다시 숨길 것인지. 다음 해 예고. 독고탁의 눈물은 진심일까 연기일까? 강수는 그가 조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될까? 그리고 장미애는 이 모든 진실을 끝까지 감출 수 있을까?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강수 출생의 진실과 독고탁의 마지막 선택이 밝혀집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